걱정이야. 너는 도움이 필요할 때 와줄 친구가 있어? SNS 친구들은 참 많은데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친구가 마땅치가 않네. 너도 같은 고민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거든? 너한테도 알려줄 테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오늘 이야기는 직접 다가가는 걸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야. 우리 동업 안 할래요? 춤추고 싶다, 춤추고 싶다. 농사는 안 되겠다. 어떡해. 골목 상권. 너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동훈 씨는 그 단어와 엮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 주제 다들 숙지하셨죠? 학생이었던 동훈 씨는 취업 준비도 할 겸 마음의 수양도 좀 쌓을 겸 독서 모임에 들어갔대. 학교 선배들이 조언을 해줬거든. 좋은데 취직하려면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알겠지? 처음 시작이야 어찌되었든 이 책을 읽는 습관을 차근히 만들어가기로 해. 거기서 마음이 잘 맞는 동료들도 만났어. 독서 모임 덕분인지 동훈 씨는 공공기관의 취업도 성공했지. 그렇게 시간이 12년이 흘러 동훈 씨는 독서 모임이 꽤 잘 맞았나 봐. 그동안 여기저기 모임에 나가다 보니까 참여하는 모임 개수만 10개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동훈 씨의 눈에 부산의 한 골목이 눈에 들어와. 젊은 사장님들이 좀 생겼네? 여긴 부산 점포공구길이라는 곳이었는데 각종 기계 부품들을 다루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하던 골목이라 솔직히 생기를 느끼기는 어려웠대. 어느 날엔가 거리를 지나치는데 사이사이에 젊은 사장님들이 생긴 거야. 나도 여기 책방 하나 내볼까?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독서 습관이 자리를 잡으니까 책을 아끼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래. 내가 좋아하는 책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선뜻 결정을 내리기엔 창업이잖아. 사표를 쿨하게 던지기 전에 10년을 함께한 독서 모임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 우리 동업 안 할래요? 지금 참여 구성원들이 이번에 모인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함께한 그런 시간에 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현장에서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한 점 의심 없이 스무스하게 잘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 상권을 아쉬워하는 또 다른 청년이 있어. 이곳은 인천시 계양구 안산초등학교 앞 거리야. 선영 씨는 어릴 때부터 자주 다니는 이 거리가 좀 아쉬워. 거리가 예전 풍경에서 변한 게 거의 없었거든. 아, 거기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서울의 막리단길처럼 계양구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계리단길 어때? 오, 젊다는 게 한미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20대 친구들과 모여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꽤 신선하고 생각만 해도 신나. 기획을 같이 한 친구들은 외국인들과 한국인이 언어 교환을 하는 글로벌 메이트 활동을 함께 해왔대. 그래서 다들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팀 이름도 지었어. 영스트릿.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말이야. 비용이 문제야. 그러다 선영 씨 앞에 기다렸다는 듯 광고가 쓱 지나가.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다! 근데 너 골목 상인들 다 설득할 수 있어? 한편 현희 씨는 10년지기 친구 보라 씨를 설득 중이야. 얼마나 좋냐 가평! 현희 씨가 보라 씨를 설득하려는 이유가 있어. 춤추는 걸 사랑하던 현희 씨는 가평으로 이사한 이후에 삶에 의욕이 없었어. 춤추고 싶다, 춤추고 싶다, 춤추고 싶다. 가평에 온 3년 동안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거든. 보라야, 가평으로 와라, 응? 보라 씨는 공연 연출과 안무 연출을 하면서 20년을 예술가로 살고 있어. 발레를 전공해서 스트릿 댄스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굵직굵직한 작품의 댄서로 참여하고 있거든. 알겠어, 한번 간다 가. 친구의 성화에 가평으로 갔는데 보라 씨는 청평유원지에서 놀라운 걸 보고 말아. 대박.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아. 서울에서도 하늘 볼 일도 없이 살던 보라 씨는 이 밤하늘의 별에 반해버렸어.
가평 살아볼까? 보라씨와 현희 씨는 2017년 문화기획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했어. 이름은 담다. 나의 예술과 너의 예술, 나아가 모든 예술을 담고 싶은 소망을 담았어. 2023년에는 경기도 대표 청년 공동체로 선정도 됐지. 청년들의 무대도 만들지만 춤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 주민들과 프로젝트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봤어. 5, 6, 7, 8. 아니 선생님, 9, 10은 안 해요? 춤은 나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렸어. 이러나 저러나 선생님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시니어 아마추어 댄서들은 이 순간을 즐기는 듯 보여. 모처럼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입소문이 나서인지 주민들의 응원도 잇따랐대. 담다는 마을 컨텐츠 기획도 도우면서 가평에 정착할 청년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어.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담다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 기획단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오늘도 신명나게 활동 중이야. 2022년 4월 세종의 어느 카페. 한 남자는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려. 헤어진 연인? 친구? 면접이라도 보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쭈뼛쭈뼛 2명의 남자가 나타났어. 저기 혹시 모임... 네, 맞아요. 초조하게 두 사람을 기다리던 남자의 이름은 조수영 씨. 수영 씨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수영 씨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거든. 수영 씨는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이 대인관계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대. 조금이라도 극복해보려고 이런저런 동아리며 모임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자신과 결이 비슷한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러다가 결심을 한 거지. 내가 직접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자고 말이야. 첫 모임은 생각처럼 성공적이진 않았대. 어떻게 해야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통할까? 수영 씨는 모임을 만들면서 가장 큰 철칙을 세웠어. 누구든 생뚱맞고 이상한 말을 해도 된다. 대화의 흐름이 끊겨도 된다. 그냥 오늘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라. 그래서 세종에서 자란 신생 모임 포텐셜에는 주인공도 없고 서브도 없어. 똑같은 시간 나만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져. 그게 바로 수영 씨가 원하던 이상적인 모임이야.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정규적으로 모이는데 뜻이 통하는 사람들은 출석률이 꽤 높아. 포텐셜이라는 이름 아래 수영 씨가 원로라고 부르는 동료들도 8명이나 생겼어. 8의 친구가 생긴 거지. 포텐셜이 생긴 이후에 수영 씨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인터뷰 요청도 오고 청년 공동체 활동이 끝나갈 무렵에는 세종시 라디오 방송국에도 출연을 하게 됐어. 안녕하세요. 저는 정평군 도안면 인삼로 590번지에 살고 있는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선거자님들도 농산물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6월 충북 증평군에서 청년들이 선배 농사꾼 이호원님의 인터뷰를 찍고 있어. 이 청년들은 이 인터뷰를 왜 하는 걸까? 때는 7개월 전 겨울이야. 과수학과를 전공하는 이연용 씨는 산림학과를 전공하는 구하은 씨와 만났어. 너 증평 살아? 난 괴산. 충북이라는 고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연용 씨와 하은 씨는 친구가 됐고 하은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용 씨를 소개했어. 사회복지학과, 영상연출학과, 조경학과, 산림학과, 과수학과. 이 5 친구는 전공은 달랐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했대. 농업이라는 건 가장 오래된 산업이면서도 가장 미래적인 산업이라고 해. 요즘 농업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거든. 증평군에 스마트팜이 생긴다고 하니까 연용 씨는 농사꾼이 되어볼 생각이야. 연용 씨가 살던 괴산군은 농민이 많아서 생판 모르는 산업은 아니야. 게다가 괴산군은 농업 종사자 비율이 많은 편인데 바로 옆 동네 증평군은 전체 인구의 10%로 적은 편이래. 연용 씨는 그런 점이 이 청년들에게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 저 증평에서 농사 지어보려고요. 아이고 힘들지 않겠어? 근데 하겠다면 난 환영이야. 언제든지 말해요. 도와줄게.
경북 상주에서는 여기저기 도움을 주느라 24시간이 모자란 남자가 있어. 아, 형님, 포도하면 된다니까. 캠벨 포도 시작하시면 도와드릴게. 넌 농사는 안 되겠다. 그냥 우유 가공해서 팔아. 창업해. 상주가 300의 도시니까 새하얀 우유 아이스크림 금방 짜낸 우유로 만드니까 얼마나 꼬숩고 맛있어.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에 마켓 열어요. 쏠쏠해.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8의 김성진 씨는 홍길동 뺨치게 동분서주 중이야. 남들은 오지랖이라고 할지라도 성진 씨는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주면서도 도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때문인지 상주 토박이인 성진 씨는 지역 어디를 가나 친구나 지인이 있을 정도래. 너한테 돈이 되냐 말이야. 뭐하러 바쁘게 여기저기 노하우를 푸냐? 너 먹기 살기도 힘든데. 성진 씨는 친구의 그런 말에도 그저 손을 휘휘 저으며 껄껄 웃어.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성진 씨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믿거든. 형님, 청년공동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대요. 지원 한번 해보시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소식도 아는 지인이 알려준 거래. 이미 성진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과 함께 과감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내려갔어. 사업 계획서, 농업, 컨설팅. 9개월의 시간 성진 씨는 다시 동분서주하면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여기는 포도, 여기는 사과, 샤인머스켓도 있고 누에도 있습니다. 뭐든 체험해봐요. 농사 의외로 괜찮아. 이미 5품종을 농사지은 경험이 있는 성진 씨는 농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뇌가 실을 뽑듯 노하우를 풀고 또 풀어. 성진 씨의 촌철살인 농사 컨설팅에 청년 공동체 활동 기간에만 무려 21명의 청년 농사꾼이 더 생겼어. 대단하지? 한편 영스트릿의 대표가 된 선영 씨는 서점이며 카페며 동분서주하고 있어. 사장님, 저희가 플리마켓을 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장님, 저희는 계양구 청년단체인데요. 인천하면 차이나타운이 유명하잖아. 거기서 플리마켓을 해오던 베테랑 상인분들이 이 계양구의 청년들이 거리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손을 잡아주셨어. 날이 너무 더워서 다들 지치긴 해도 홍보를 포기하진 않았어. 행사를 함께 진행해줄 자원봉사자들도 구하고 그날만을 위해 모두가 온 힘을 다해. 그리고 마침내 계리단길 거리축제 전날이 왔어. 우리가 소풍을 가기 전날에도 간절히 빌잖아. 제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해보는 행사고 혹시나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 2주 후면 청년의 날이지 않아? 그때 열자. 9월 16일은 청년의 날이야. 청년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청년들의 축제이니만큼 청년의 날이 딱 맞았지. 빨리 확인해봐봐. 비 온대? 얼마큼? 언제? 다들 일기예보를 확인하느라 혼이 나갔어. 비 소식이 있었거든. 어떡해. 야, 비 오면 그거 운명인 거지. 하늘에 맡기자. 하늘은 이들에게 비를 내렸을까? 아니,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맑아. 눈이 부실 지경이야. 게다가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해. 영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년들은 이런 경험이 난생 처음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뛰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네, 스마트 크리에이터죠? 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홍보 좀 해주세요. 이날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어. 선영 씨는 청년 공동체 활동이 자신과 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대. 계리단길의 상인들은 영스트릿에게 벌써 연락이 온대. 대표님, 2회 축제는 언제 열어요? 연용 씨는 새싹삼을 가지고 담금주를 만들어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어. 증평이 인삼으로 유명하거든? 새싹삼은 자란 지 얼마 안 된 어린 삼을 말하는데 이건 뿌리부터 잎까지 전부 다 먹을 수 있어. 어린 삼이라 연하거든. 연용 씨와 동료들은 연용 씨의 집으로 갔어. 이 정도면 돼? 좀 더 손질해봐. 동료들은 칫솔로 삼을 하나하나 닦아. 그리고 하루 동안 상온에 보관을 했다가 30도 담금주 용수를 부어서 금가루까지 뿌려. 짜잔! 드디어 우리 목고지에 새싹삼 담금주가 탄생했어. 이걸 플리마켓에 가지고 갔는데 부스를 찾아온 사람들 반응이 아주 좋아. 예상보다 더 좋은 반응에 다들 만족스러운 얼굴이야.
성공적인 플리마켓도 종료가 되고 연용 씨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땅을 보고 있대. 앞으로 농사꾼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 동훈 씨는 동료들과 함께 서점을 열었어. 점포 공급길에 있는 상인들을 먼저 찾아갔지. 젊은 사장님들도 많이 생겼는데 거리가 좀 더 젊어지려면 홍보도 좀 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시큰둥해.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오해라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얼굴에 비추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골목에 도움을 주려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초반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의심이 조금씩 이제 옅어지는 걸 보면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강동훈입니다. 요 옆에서 서점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운명 공동체. 그게 점포 공급길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됐어. 점포 공급길은 가게들이 크지 않다는 게 특징이래. 그래서 다양한 공방들이 몰려 있어. 딥라이프는 오히려 그걸 살리기로 해. 거리 공방들을 잇는 체험 챌린지도 만들고 홍보를 위한 영상도 찍었어. 북토크가 열리는 동훈 씨의 책방은 입소문을 타고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중이야. 마냥 손님을 기다리는 서점이 아니라 진짜 가보고 싶은 서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홍보한 덕분이겠지? 거리를 찾은 사람들은 가게 하나를 찾아왔다가 근처의 다른 곳들도 둘러보기 시작해. 딥라이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동훈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서점에 집중하기로 했어. 혼자 이 서점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외롭진 않대. 손님들이 지금도 아름아름 끊이지 않고 찾아오니까. 청년 공동체 성과 보고회를 앞둔 성진 씨는 기분이 이상해. 평소에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 이상하게 대본에 집중할 수가 없어. 파이팅! 사람들의 응원에도 좀처럼 발표가 잘 안 풀려. 포도마스터에 방문하여 저의 역량 강화를 하여 상주에 선지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9개월 진행한 체험만 21개나 되고 상주의 청년 농부만 20명이 넘게 늘었는데 그 성과를 멋지게 말하면 되는데 한 번 말을 더듬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듬게 되는 거야. 생방송을 보던 아내가 방송이 끝나고 나무랐대. 아유,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성진 씨는 그 이유가 곶감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곶감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발표 준비도 하려니 마음이 콩박. 아니, 곶감에 가 있었던 거지. 성진 씨는 지금 아마도 바쁠 거야. 농업 컨설팅을 해주는 집만 5군데거든. 마지막으로 함께한 다른 청년 공동체들이 다들 잘 지냈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남겼어. 경기, 경북, 인천, 세종, 충북, 부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16개 지역, 16개의 이야기가 다 달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청년들한테 말하기도 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청년다움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쉽게 기획을 하고 그 공간, 그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 함께 가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청년들을 절로 응원하게 되지 않아?